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개방 처우에 의한 어떤 유형들을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개방 처우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개방 시설에 의한 처우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후라 그랬죠. 휴가 보내듯이.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대 독자인 경우에 후손을 위한 어떤 출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낸다랄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옥고를 치르는데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집에 다녀오게 한다랄지, 이런 그 경우들이 훌령의 성격들이죠. 이런 게 이제 기후제도들, 예부통곤제도 설명했듯이, 그리고 가족 만남의 집, 가족 만남의 날, 주말 구금제도, 기타 또 여러 가지 뭐 보스탈 제도랄지 이런 기타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어떤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견학하는 거, 종교활동에 참석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회적 처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개방시설에 의한 처우란 뭘까요? 제가 근무했던 천안개방교도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높은 담이나 다른 철격자, 이런 구금 시설이 없는 그런 개방적 시설에서의 외부 통곤이나 가족 만남의 날, 이런 부분을 확대 적용하는 그러한 시설로 사회 시설을 통해서 사회 적응 훈련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천안 개방교도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시설에 의한 처우, 개방시설이란 물적, 인적 개호시설들, 소위 물적 개호시설이라 하면은 높은 담장, 새창살, 자물쇠, 그리고 물적, 인적 경비는 무장교도관, 기타 뭐 특별 경비원 이런 게 없고, 피수용자의 자율성과 소속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기초로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방개방시설 또는 폐쇄시설에 부설된 단계적 처우시설로서의 개방구역 등 여러 가지 형태도 존재하죠. 이게 뭐냐면 그냥 개방시설 자체에 있는 천안개방교도소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고, 처우 등급에서 S1급 개방처우급의 시설로 지정이 된다면은 그게 완전한 개방시설은 아니지만은 개방구역이나 또는 비교적 어떤 구금의 어떤 시설들에서 완화된 것,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개방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정책적으로는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적 경비 수단이 없어서 피수용자의 자율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서 신중하게 선발된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구금자 처우의 최저 기준 준칙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요건은 뭐죠? 형식적으로 아까 말했던 물적, 인적 개호시설이 없을 것. 그래서 천안개방시설을 예로 자꾸 제가 드는데, 도주를 하기 위한 어떤 높은 담장이 없어요. 담장이나 그런 철조망 같은 게 없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거실의 창문에도 새 창살이 없고, 출입문도 자물쇠를 달지 않아서 스스로 여닫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형식적 요건들. 그리고 실질적 요건은 뭐겠어요? 실질적 요건은 개방시설의 직원은 개호자 내지 감시자가 아니라는 그런 역할보다는 수용자의 갱생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어떤 조력자, 소위 말해서 처우 직원 내지 교육자로서의 기능을 가질 것, 이런 게 실질적인 요건이겠죠. 그래서 교종 당국과 소위 교도관과 수용자, 교정시설과 수용자 사이의 어떤 신뢰, 즉
수용자가 개방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 요건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러한 시설과 처우를 통해서는 장점은 수용자의 재적응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촉진에 유익하다. 그리고 규칙이 완화되어 있어서 수용 생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가 생겨서 사회 재적응에 진정한 의욕을 유발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상의 관리자와 피관리자 사이에 어떤 약간 뼈쪽스러움은 있어요. 좀 인권 이런 말 했을 때 어떤 권리의 문제잖아요. 권리란 늘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인권 당연히 소중하고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인도적 처우란 말을 더 자연스럽게 썼거든요. 그럴 때는 수용자가 어떤 자그마한 잘못을 했을 때 교도관이 그런 부분을 좀 질책도 하고 그러면서 격려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또 오히려 불편해진 게, 왜 제 권리를 침해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충돌이 있는 것이 좀 요즘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권리라는 건 늘 뾰족하고 부딪힘이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이 완화되면 수용 생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용자의 사이에 어떤 그런 신뢰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 조건과 유사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비교적 용이한 결과 수용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교정시설, 폐쇄시설에 비해서 건축비도 전략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 시작됐었는데, 그래도 도주의 우리가 크다. 또 피수용자가 자칫 잘못 운영되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범죄, 은닉, 왜곡, 담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개방 시설, 지금은 이제 최후 등급별 교도소로서 이제 정해져 있지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오래됐었어요. 완전한 개방은 아니었지만은 1961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수원구치소로 바뀌었는데, 수원교도소를 모범 수용자를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수용자 자치제를 좀 도입했었어요. 밖에 봉사활동도 시키고 이발봉사도 가고 이런 일도 했었죠. 이게 최초로 이제 개방처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1968년 4월 1일부터는 수원, 순천, 마산교도소, 마산교도소를 이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창원시로 이렇게 넓혀져서 창원교도소에 개방처우 대상자를 미리 선발하고 분산 수용해서 완전한 개방처우의 전 단계로서 준개방처우를 실시했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완벽하게 개방처우의 하나로서 했던 것은 2009년 안양교도소 예벽 밖에, 지금 시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방시설에. 개방처우란 말을 자체로 본격적으로 도입한 건 그 전에도 형집행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했죠. 단계적 처우로 등급별 교도소. 그런데 그 전에가 아니라 시설만으로 이야기할 때 2009년에 안양교도소 예벽 밖에 저는 그때 당사자예요.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 일을 추진했었는데, 안양교도소 예벽 밖에 중간처우의 집, 그때 이름을 소망집의 집이라고 지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불려요. 집을 운영해서 최초로 어떤 개방처우를 실시하는 그런 시설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도 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그 수용자들 10여 명 남짓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고 중간처우의 집에서
교도관은 관리만 도움을 주고 출소하는 날도 거기서 그냥 내보냈었어요. 가석방을. 가석방이 가능한 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뭐 세차하는 거, 조그만 고장을 정도는 뭐 수리하는 거, 이 정도들은 그 정도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휴제도. 대표적인 거죠. 개방처우로서는, 사회적 처우로. 기후제도란 뭐냐면 여러분들 휴가 생각하면 되겠죠. 일정 기간 복역하면서 복역하다, 징역을 살다. 그렇죠? 행영 성적이 양호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장 또는 그 감독 기관장의 권한으로 기간과 행선지를 정해서 2박 3일, 1박 2일, 뭐 3박 4일 이런 기간을 정해서 애출 애박을 허용하는 점. 애출식으로 기후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위험한 경우가 있다면 위험성이 있다, 이 수용자가 그랬을 때는 자녀 결혼할 때 잠깐 교도관이 함께 개호 직원이 함께 나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오게 한다랄지, 이 사람이 위험성은 있지만은 그 집안의 장자로서 부친상을 당했는데 장자로서의 어떤 상주 역할을 하고 와야 한다 할 때, 뭐 그럴 때는 며칠 다녀왔으면 좋겠지만 위험성이 있을 때는 애출 형식으로도 다녀올 수 있다. 이 기후제도의 제도적 취지라면 수용자가 석방 후에 생활 설계의 준비, 출소를 앞두고 기후를 나가서 어디에 취업을 하겠다, 출소하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나오면 조그만 소점포를 운영하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용자가 석방 후 생활 설계를 하는데 준비하는 것, 가족관계와 유대관계가 더 유지되는 것, 또 뭐 당연히 어떤 성 문제 해결 등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목적이고, 크게는 수용자로 하여금 사회화의 유대를 강화시켜서 사회 적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여기 비유사한 걸로 이제 형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형집행정지는 안에서의 치료도 곤란하고 가족들이 좀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냥 형을 집행하는 경우, 이건 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해서 조사받는 기간에 구속을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문제고요. 형을 살고 있을 때 형 집행정지는 판사의 결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기후하고의 차이에 있어서. 기후는 또는 A부 병원의 일시적 입원 같은 경우에는 형기에 산입된다 그래요. 징역형을 살고 있는 날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 집행정지로 오면은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다 연장되는 효과가 있겠죠. 형이 정지가 됐으니까, 형 집행이.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러한 어떤 기후제도에 대한 기원은 학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1913년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주에서 통과된 후버법에서, 후버로우에서 비롯되어서 1918년 미시시피주에서 최초로 시행됐다는 견해가 있고요. 1922년 프로이센의 교도소 및 집행규칙에서 채택된 이래 여러 가지 형태로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때가 기원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고려시대에는 죄인이 친상을 당했을 때, 친상,
아버지, 할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셨다. 근데 상을 치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석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그런 휴령의 따뜻한 어떤 형벌의 집행에 대한 전통들이 있죠. 조선 시대에는 형사법전에 혈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친상을 당한 경우에 적용되었고, 그런데 이때도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은 제외됐었죠. 조선 후기에는 형법대전을 새로 제정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방이라 그러죠. 지금의 기휴, 보방 규칙을 두고 기휴 제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제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는 1961년까지는 기휴 제도는 시행되지 않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이 그때 개정될 때 기휴 제도가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년부터 기휴제가 되었죠. 이때 시기가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교정에서는 1962년이 중요한 게 62년에 행형에서 교정이란 용어로 더 좀 처우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용어로 바뀐 때예요. 그래서 형무소가 교도소로, 형무관이 교도관으로 이런 시기죠. 이제 1999년 행형법 개정으로 특별기후는 이제 1999년부터 실시했어요. 특별기후는 뭐냐면 보통 일반 기후는 행장이 우수하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모범 수용자에게 이야기했듯이 기후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가족관계 유대 강화, 사회에서의 재적응을 위한 어떤 출소 후의 직업 준비 여러 가지 이유로 모범 수용자를 내보냈는데 특별 기후는 그러한 모범 수용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형기를 잘 살았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직계 가족의 어떤 사망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랬더니 특별 기후를 실시하도록 한 거죠.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교정이 행형이 운영된다 그랬죠.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교정이라기보다는 가보면 아직도 행형의 느낌이 강한 나라. 일본, 중국. 기후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의 기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나는 일반 기후. 소위 이건 이제 수용자의 개선을 촉진하고 사회복지를 준비를 위해서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석방 전에 이제 중간 처우 형태의 성격을 갖죠. 그런데 이제 특별 기후는 부모의 사망 등 가족의 어떤 대소사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기후, 자녀의 결혼, 뭐 항상 특별 기후가 다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 기후는 위험성 같은 것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어떤 권리처럼 되는 건 아니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후의 부분이고, 이제 가장 지금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외부 통근 제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외부 통근 제도가 시행된 건 여러분들 제1기 신도시 시절을 기억할까요? 평촌, 분당, 일산, 하나가 됐죠. 부천에 있는 중동. 신도시를 갑자기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노동력이 엄청난 부족이 있었어요. 당시에 목공, 기술자는 당연한 거고, 그걸로 도와줄 사람들, 일반 작업자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임금이 막 폭등하고 할 때예요. 사람은 없고. 그때 평촌 신도시 건설하는데 안양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투입됐었죠. 노동력 제공으로. 좀 시끄럽게 됐었어요. 얘들이 부실하게 일을 하면 부실공사가 나오면 어떨까 이런 말도 나오고 했던 시절입니다. 아무튼 외부 통근 제도. 이건
그 의의를 살펴보자면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를 시설 외의 장소로 통근시켜서 원칙적으로 교도 직원의 교정 직원의 개호 없이 작업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대개 개호 직원이 가죠. 개호보다는 안내하고 도와주는 쪽으로의 원래의 취지인데 사실은 교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대개 주간에는 시설 외에서 자유로이 작업하고 이를테면 외부로 나가서 어느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자유로이 일을 하고 야간이나 휴일은 시설 내에서 구금한다는 의미에서 반구금제 또는 반자유 처우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리포트에서도 그 차이점을 사연의 처우와 사회적 처우와 사연의 처우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아마 검토해 봤을 거예요. 사회적 처우는 시설이 주체가 되어서 개방적으로 처우하는 것. 사연의 처우는 비시설적 그런 처우죠. 우리나라 외부 통근 제도는 엄격한 시설 행영, 구금 행영의 완화 제도, 개방 처우 제도 또는 시설 내 중간 처우 제도의 하나로서 파악되고 있죠. 이게 처음 시작된 건 미국에서인데요. 188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라밍감 교정시설에서 여자 수용자를 연말 봉사 형태로 내보는 게 시작이었대요. 시초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1880년. 그래서 입법화된 것은 191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제정된 후보법에 의해서 채택되어서 경범죄자 및 단기 수용자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로서 당시에는 이제 법원의 판결로서 수용 당초부터 외부 통근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형 외부 통근제가 그런 형태로 실시되었어요. 이게 이제 사법형과 행정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사법형은 처음에 형을 줄 때 판사가 처음부터 정하는 거.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외부 통근제는 사법형이 아니고 행정형이죠. 교정 행정의 처우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형 집행 도중에 행영 성적이 양호한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가석방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외부 통근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석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교정시설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종류가 아닌 처음부터 이렇게 외부 통근형 이렇게 형의 종류는 아니죠. 아닌 석방전 교육 및 사회 복귀 준비 제도 일환이죠. 이게 이제 외부 통근제인데 두 가지를 조금 더 이야기했듯이 사법형과 행정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랬죠. 사법형으로 하고 있는 미국 와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소장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우리의 법상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으로는 법원이 형벌의 일종으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니라 그랬죠. 행정청인 교도소장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행정형 외부 통근제에 해당한다. 이야기했듯이 1984년 6월에는 처음에 시작한 것은 모범 수용자를 거기가 이제 그 당시 어디 있으면 동수원 사거리에 있었어요. 수원교도소.
그리고 그 바로 인접해서 뭐가 있었냐면 법무연수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수원교도소는 없어지면서 수원구치소로 바뀌었고 장소도 이전했고요. 올림픽공원 있는 데 있는가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죠. 그리고 이제 법무연수원은 저기로 옮겼었죠. 용인 구성면이라고. 신갈 못 가서 서울서 내려가자면. 근데 지금은 진천으로 옮겼죠. 충북 진천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수원교도소와 법무연수원이 거의 다만화로 이렇게 붙어있던 시절. 좀 올라갔네요. 경계가 닮은 일부가 있었던가요? 저도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저도 교육을 받았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법무연수원 직원 이발소를 통근하게 했던 것이 우리는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영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나 그동안에 쭉 어떤 게 있으면 A부로 나가면 개호 직원이 꼭 우리는 있었어요. 그렇게 개호 직원이 붙어가지고 꼭 그렇게 예부 통보를 했는데 최근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감시자 없이 예부 작업장에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는 모범 수용자 예부 기업체 자율 통근제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